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그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든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은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희망복지재단 직원들 함께 인사드립니다. 일어서 네, 반갑습니다.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2024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재단 2024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03만 원 감소한 14억 8,002만 1,000원입니다. 재단의 예산은 크게 재단 예산과 출연금으로 구분되는데 2024년도 재단 예산 12억 680만 원과 출연금 2억 7,3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표를 보시면 지자체 출자 출연금 2억 7,322만 1,000원은 올해 순세계 잉여금에 넣어둔 전년도 이월금 1,340만 9천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입 예산 중 기부금 수입은 작년 대비 전공 19만 2천원 감액한 2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고 출자 출연금 수익은 2억 5,981만 2천 원으로 총 5억 3,581만 2천 원입니다. 3쪽입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은 2023년 현재 약 3.9%의 이자율로 농협과 경남은행에 정기 예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의 예상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기타 영업의 수익은 올해 높은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로 2024년도 환급금 4,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 작년 대비 3,8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 2024년 예산을 세울 때 1.1%에 대한 환급금을 세웠는데 지금은 3.9%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많이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이월금에 대해서는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올해 받은 기부금을 포함한 영업수익은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해야 됨에 따라 올해 전액 사용은 불가능하고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2024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의 기부금 및 이자에 대한 이월금 6억 원과 출연금에 대한 이월금 1,340만 9천 원으로 총 6억 1,3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크게 일반 관리비, 목적 사업비, 영업의 비용, 예치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2024년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23년 예산액 대비 64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채용된 주임의 인건비가 2023년 6개월분만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내년에는 12개월로 산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 상승률이 약간 반영된 것이 사유입니다. 6쪽 일반 운영비의 경우 작년 대비 10만 4천 원 정액되었으며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의 복리후생비가 직원 건강검진비 1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무원 파견으로 직원이 늘어 시간 외 검량비를 192만 원으로 정액하였습니다. 192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10족 목적 사업비는 2023년 대비 700만 원 정액하여 6,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특히 면동의 행복 디딤돌 기부금이 많이 늘어 내년 또 사업량을 늘릴 계획으로 1,800만 원 정액하였고, 차량 지원 사업은 2023년에는 경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경차한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승용차 지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0만 원으로 승합차를 사는 데는 조금 부족한데 이 부분은 자기 부담을 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수탁기관 4개소 중에 현재 복지관 3개소에 각 1,000만 원씩, 또 노인복지센터에 500만 원의 법인 전입금 지원과 수탁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편성 및 워크숍 개최로 2,500만 원 계획하여 작년 대비 3천만 원 정액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연구 사업의 경우에 청장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아시다시피 대두되어 있어 청장년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500만 원을 정액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망복지자는 앞으로도 거제지역 복지기관과 유관기관, 거제시청 복지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망복지자단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출연금 1,300 얼마 하고 이제 내년 출연금 이게 합쳐져서 이제 2억 7,322만 천 원입니다. 순수 내년 출연금은 2억 5,900 얼마 되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요. 8페이지 맨 밑에 이제 직책수당 해서 30만 원 곱하기 1명 12월 사무국장님 직책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앞에 예산서를 쭉 보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사무국장님에 대한 이 급여 내역들이 전부 다 7개월 7월부터 그러니까 6개월 분만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 직책수당만 12개월 분 돼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공무원이 파견했다 하더라도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저하고 페이지가 다릅니까? 8페이지입니다. 예. 예, 이제 이사장님 직책수당이 있고 사무국장님 직책수당이 있는데, 예, 맞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네요. 지금 우리 그 사무국장님은 지금 공무원이 하고 계신데, 공무원이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직책수당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규정상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이제 사무국장님의 이제 개월 수가 6개월. 그러면 지금은 공석인데 공무원이 파견했고 6개월치만 이제 계상해 놓은 거는 내년부터,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 때는 사무국장님이 이제 뭐 바뀌는 계획입니까? 그렇죠. 예, 통합 채용으로 예. 지금 그 새로 한 명을 사무국장을 통합 채용 그러면 예. 우리 저기 신청을 해놨네요.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그 수요를 언제 파악합니까? 뭐당 연초에 합니까? 지금 예. 수요 파악 중입니다. 예. 아, 수요 파악 중이시고 예, 예. 그러면 어차피 이제 통합체육할 때 신청하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때 파견 사유, 기간, 절차를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국장님 파견될 때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혹시 사무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사무국장 예. 네, 사무국장 강승희입니다. 처음에 인사 발령 났을 때는 언제까지 하라라는 말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뒤에 내부적 검토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파견하셨죠? 23년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딱 1년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인사 발령할 때 보통 기간을 적시하지 않나요? 파견 같은 경우에? 보통 파견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 일반적인 거는 언제까지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파견은 보통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 사유, 기간, 절차, 파견 기간 중에 복무 이런 거를 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네요. 우리 과에서 그러면 실수한 겁니까? 일단 그건 한번 나중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년 통합 채용할 때 어쨌든 사무국장님을 재단 그 운영할 사무국장님을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 재단에 이제 계획이 섰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뭐 세우셨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이사장님. 네. 지금 현재 우리 희망복지재단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무국장 예. 임금비를 우리 재단에서 지급 아닙니다. 아니- 공무원이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제지가. 행정가에서 다 예, 예. 지급하죠. 예.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채용했을 예, 예. 경우에 예, 예. 지급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번에 요 고독사 해가지고 그제 연구 용역비도 그 올려놓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 지역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역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해가지고 교수님을 모시고 그 청소년 수련관에 예방 교육을 멋지게 했더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 120명 정도 네. 저희들이 거제 복지 아카데미라고 네네. 종사자들과 또 시설, 공무원 등등을 이제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일환에 네네.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오셔서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고 감동적인 강의가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 관심이 있어서 그 봤는데 갔던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 초대된 강사님이 그 우리 경위 예, 그 예.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산시 영도경찰서 그 경위님이 강의를 참 잘하셨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복지에 고립사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찌 이리 발빠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회적 이슈를 따라서 네, 또 네.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그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뭐 엄청나게 네, 네. 청소년 그 은둔형 외톨이에 예, 예. 대해서 나오고 했는데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네. 지금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연구 부분은 네. 행복복지위원회 시의회하고 네, 네. 함께 이걸 해 나가지고 결국은 지원 방안을 조례에 이르기까지 네, 네. 되도록 그렇게 오래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위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없더라고요. 네, 네. 그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거는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네, 다시 제가 중대처벌법하고 네. 예. 또 이게 관련해서 지원 조례 방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네, 네. 중간 보고회 때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이 딱 마련돼 가지고 그 연구를 통해서 마련돼 가지고 지역 사회에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니까 뭐 전체 1인 그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외톨이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뭐 통과는 못했긴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부수적인 걸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하여튼 필요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날은 한 120명에 한 900명 정도 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왔습니까? 예, 예. 근데 신문에 그렇게 돼 근데 있더라고요. 한 그 굉장히 하여튼 감동적으로 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네, 그런 그래.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미리 말했으면 저도 한번 가봤을 건데 다음에는 이런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2023년 출연금 중에 1,300만 원이 지금 남았죠. 예, 예. 예, 남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또 증액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제시에서 출자하는 출연금이 2억 5,900만 원,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인데 대개는 우리가 예산 출연금이 그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삭감을 해서 출연금을 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작년보다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2,800만 원 줄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6억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돈이.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예. 그 뭐 고심하다가 그대로 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고 그냥 그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단 출연금 1,300만 원 남은 이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1,300만 원 남아서 지금 이월시킨 거잖아요. 순세기 잉여금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 예. 예. 남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중간에 네네. 그 인건비입니까? 사무국장이 이제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이제 급여가 안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행복 디딤돌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억 8천 정도 돼요. 이제 기부가 많이 들어온 거죠. 18개 면동에서 그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종용하기는 하고 공문도 보내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도 이게 이제 많이 남아서 이런 현상 각 면동을 더 사랑하나 봐요. 어려우니까 더 조금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센터 거기에도 저희들이 맡겨놓은 그 있거든요. 그게 한 3,700만 원 정도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그쪽을 맡을 때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등등이 기부금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자 기부금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내년도 또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사업을 못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자는 들어오겠지만은 이자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네, 일단 기부도 알겠습니다. 또 정확하게 예, 모르니까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예, 거죠. 예. 예산이 적으면 사업이 축소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근데 이 이자 수익이 보면 어쨌든 2억 8천 정도 됩니다. 2024년에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이율이 좀 이율 변동에 따라서 이자 수익은 들쑥 날쑥 할 텐데 예. 어쨌든 2억 2023년도에도 뭐 한 2억 8천, 한 2억 우리 출자 출연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희망복지재단은 그 88억 원에 대한 이자로 운영할 거라고 처음에 애초에 설립할 때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예. 우리 일반 그 회계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자가 정말 그 이자 수익이 너무 적어서 진짜 운영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출연하는 거 당연하죠. 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희망복지재단의 예상 규모나 이거 현황을 보면 이자 수익이 약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한 2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다 기부금 수익이 거의 한 2억 7, 8천만 원 돼요. 그다음에 이 기부금 수익으로 우리가 각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으로는 운영비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자 수익도 나고 기부금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출연한 그 출자 출연금 또는 이자가 쌓여갖고 그 이자를 또 우리가 또 뭡니까 자산으로 이렇게 또 편입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기 잉여금이 거의 지금은 그래도 올해는 좀 줄어든 편인데 거의 지금까지 이월액이 1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 출연을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이자 수익으로 해도 되고 제가 볼 예, 때는 예. 그게 부족하면 부족분은 우리가 뭐 한 1억 내외에서 출연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출연금을 그냥 2, 3억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해도 됩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 디딤돌 1억 8천 그다음에 뭐 노복 등등을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근데 그거를 다른 예산에 또 할 수가 없었어. 잉여금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 거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 하면 지금 현재 평균을 보면 쭉 사업하고 일이 많거든요. 만약에 예를 출자 출연금을 줄였다.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은. 아니요, 그렇게밖에 그러면 할 수 어째 없- 왜냐하면 그러면 출자 출연금 막 듬뿍 주갖고 시민들에 대한 복지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그걸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애초 취지는 우리 목돈을 줄 테니 이 목돈의 이자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해라.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부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 사업을 펼쳐라. 이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복지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아니, 우리가 복지 매년 출연을 하고 기부를 할 있잖아요. 기부를 할 때 기부하는 사람은 입장이 어제도 1,004만 원 그 창원에 가서 받아왔습니다만은 자 기부를 하는 사람은 1,004만 원이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나 어려운 데 쓰여지기를 원해요. 네네. 따라서 네. 보조금을 중으로 해서 그 보조금은 행정 비용으로 쓰이고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쓰이고 그거는 최대한 그나마 그대로 복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저는 보거든요. 당연하죠. 예, 기부금을 우리 그렇기 운영비로 때문에 쓰라는 출자 게 출연금을 아닙니다. 그렇게 아깝다 혹은 뭐 그게 아니, 안 나갈 아니, 텐데 이 이런 게 아니고 사장님. 그 기부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100%다 그냥 다 가는 줄 알고 또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한다 하는 잠깐만, 하는 제가 건 그것을 안 빼가지고 해랬습니까? 아니, 제가 똑같- 기부금을 이제 빼서 운영비로 지출해라고 했습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결국은. 똑같습니까? 그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완전히 줄어들 거예요. 아니죠. 이 사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애초 목돈을 자 보십시다. 그러면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페이지 표기가 안 돼 있네. 1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포기돼 거제시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13페이지 표기되어 있습니까? 어디 돼 있습니까?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기본 재산 현황을 보십시오. 88억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88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억 8천만 원 아닙니까? 예. 이 2억 8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라라고 88억 원을 재단에 출연을 한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 기부금 시민들이 내가 기부한 거는 다 시민들을 위해 쓰는 거죠. 그걸 제가 인건비로 쓰라고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근데 제가 잘못된 그거 뭐 설명입니다, 이 사장님. 이자로 쓸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자로 쓰라고요. 이자로 근데 88억을 줬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취지를 할 근데 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모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나 사업에 쓰라고 한 거지
임금비를 주라고 한 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희망복지재단은 제가 설립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014년 예. 설립할 금융노 시대 때부터 아닙니까?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왜 이걸 이런 재단을 또 만드노? 왜냐하면 복지 사업은 지금 복지 단체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에 맡기지 왜 이걸 행정에서 하냐? 왜 행정에서 이걸 만드냐? 그랬을 때 이 88억 원을 목돈을 주고 행정이 기부금을 못 받으니 그리고 제일 그때 목적은 복지관을 수탁받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권민호 시장이.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반대도 안 됐기 때문에 만들었으면 그 당시 88억 원 목돈을 줄 테니 이걸 예산 이자를 굴려서 운영비를 쓸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자가 그때 낮아서 부족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출자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비용은 우리가 출자 출연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 말은 애초 목적대로 88억 원에 대한 우리 세금으로 목돈을 줬으니 그 이자가 지금 한 2억 8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자 출연하는 금액이 2억 5천에서 2억 6천이 돼요. 그건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거를 애초 목적대로 이자 수익으로 하시고 기부받은 것은 아까 복지 사업에 그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색에 잉여금이 6억씩 이렇게 안 남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출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근데 지금은 아까 6억 그렇게 안 하시고 9천 있잖아요. 약 7억, 6억 9천여만 원을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방콩을 돼 보입니다. 제가 판단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영속성을 가져야 되고 또 결국은 그만큼 복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단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잉여금이 왜 남느냐? 그럼 남는데 무슨 소리? 이 말을 아니에요. 대체할 수도 있는데 내년 또 참. 사업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이 돈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넓은 나라로 복지 축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좀 아니 뭐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예. 드리면 안 되나요? 우리 우리 시민 세금을? 근데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오늘 어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 왔으니 그래 11년 동안 했는데 그래 막 고마워 내가- 하던 대로 하자 뭐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헛수합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 그 재단은 가장 적절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쓰는 거 정말 아니죠. 저도 굉장히 그 이사장 그 무보수로 하면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집들 찾아가서 집을 고쳐주고 그 사회복지 어려운 자원봉사 단체에서 부분에 그런 거 집 많이 갔을 때 해요. 이제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가장 잘 쓰는 데가 재단이고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억 그래 다른데 좀 깎으시고 우리 진짜 의원님, 부의장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재단이 더 이 그렇게 얼렁뚱땅 내용을 넘어가십니까? 뭐 그런 이사장님 내용이 열심히 안 아니고. 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잘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모든 사회 보조금 받는 데서 다 잘 쓰이고 있고 고생한다. 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단이 사실은 일단-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복지단체나 그 복지시설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 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제가 또 사업 내역을 한번 보면 목적 사업비에 6억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차량 지원 사업 우리 재단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 공동 모금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거기서 이제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바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굉장히 아니 예산이 어? 넉넉해서 사회복지시설 단체 다 주면 좋죠 뭐. 한 대씩 차 다 돌리고 막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산은 굳이 이게 재단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예. 그 밑에 공모사업 인큐베이팅 이것도 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다 공모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예산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예산을 뭐 어쨌든 써야 되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런 예산들은
이사장님, 네. 이자 수익으로 운영비를 쓰시고 그 외 기부금 수익으로 충분히 예, 하시면 그래가지고 된다. 작년에도 그 4,500만 원인가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금액이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하시고 이자 수익으로 모자라는 부분만 우리가 출자 출연해서 운영비 지출하면 됩니다. 네, 일단 그건 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이자 및 기부금 예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남는 돈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제 필요하면 사업에 뭐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거기 1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목적 사업비로 6억 9천 쓰고 차량하고 다 지원하고 또 남아서 한 4억 5천은 그냥 통장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쓰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 어느 그래- 부서에도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아니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88억에서 그거를 기본 자산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은 예, 안 늘리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 쪽으로 예비비도 1,500만 원 있거든요. 1,500만 예비비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 부분도 특별한 이 부분도 다 그냥 보통에 올라놓는 게 아니고 다 우리 88억처럼 다 적립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적립을 정립하죠. 해가지고 3.9% 이자를 받습니다. 예. 아, 당연히 이자 당연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남는 돈이라는 겁니다. 남아서 그냥 통장에 꼽아놓고 필요할 때 쓰겠다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남는데 우리가 또 2억 6천만 원을 출자 출연해야 되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희망복지대산 예산은 내년도에도 이자 수익이 2억 8천 들어올 테고 기부금 들어올 테고 지금 저는 쓰면 그때 되는데 오늘 매년 아침 이렇게 5억씩 남겨서 예, 이렇게 통장에 넣어놔야 됩니까? 일단 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창원도 생겼고요. 계속 이제 그 아니, 그 설립을 하는 입장에 있고 엉뚱한 꼭 얘기 뭐 하시지 마세요. 잘못됐다 이 재단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니 재단이 아니, 저 재단 설립이 취지를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저는 그다음에 굳이 지금- 필요 없는 게 생겼다는 우리 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애초 목적대로 네. 이자 수익으로 운영비를 지출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뭐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목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아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사장님. 예. 지금 자본적 지출에서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몇 예, 페이지? 12페이지예요. 예. 예, 자본적 지출. 4번 일단 우리 예. 자,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지금 이자 및 기부금 예치 계좌를 네. 계좌에다가 지금 4억 4,900만 원 예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내년도에 쓸 요인이 발생합니까? 예, 계속 이것과 사업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빼가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업비는 지금 6억 얼마 지금 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페이지 4억 4,900만 원은 일단 통장에만 들어 있는 거죠. 예치니까 그렇죠. 예, 예치가 예,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를 내년도에 지금 이 목적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 사업비를 다 쓰고 나면 네. 여기에 예치한 예금을 빼가지고 쓸 요인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예. 이것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예. 사업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이 4억 4,900만 원이 네. 이게 언제쯤 집행 요인이 발생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목적 사업비가 얼마죠? 그 6억 네, 6억 9,700. 아니 그게 포함돼. 어쨌든 아니 저 이사장님 예. 예. 목적 사업비는 내년도에 1년 2024년도 네. 목적 사업
계획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6억 9,700만 원. 네, 그럼 2024년도에 6억 9,700만 원 가지고 목적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예, 이자 및 기부금 여치 4억 4,900만 원은 지금 당장 2024년도에 쓸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그렇죠? 뒤에서 답변 한번 들어보면 안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집행하는 네, 사무국장님. 네, 자, 사무국장 사무국장님. 강승희입니다. 제 질문 이해했습니까? 아, 예. 제가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예산의 세출에 예치금 4억 4,900만 원을 쓸 계획이 있냐 그 예,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근데 이 금액은 예측치입니다. 내년에 기부금이라든지 이자는 뭐 대략 나오지만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해도 한 4억 4,90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사장이 하신 말씀에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세입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출연금이 없다고 하면 이자가 3억, 기부금이 3억,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세출은 지금 봤을 때 목적 사업비가 6억 9,700,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3.2억.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출연금이 없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예치금이 없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에 당장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출연금 말고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 당장 사업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내년 사업 준비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12페이지 이자 및 기부금 예치 4억 4,900만 원을 내년도에 당장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모자라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사장님 그 12페이지 예비비 1,500만 원은 어떤 경우에 지출하게 되죠? 네, 뭐 일반 회계 원칙대로 네, 네, 그 이 본 예산이 없을 때 네, 네.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까? 예, 그 회계 지침에 따라서 몇 네, 퍼센트 뭐 매년-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매년 편성을 했고 예. 매년 편성한 예비비의 거의 뭐 소진을 다 합니까? 소진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궁금한 거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1페이지예요. 예. 제일 상단에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에 예. 200만 원 40세대, 예. 예, 그렇죠. 3만 원 30세대, 이거는 300만 원입니다.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만 원은 생계비고 네. 300만 원은 의료비로 저희들이 탈자네요. 지급하거든요. 탈자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 3만 원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예. 희망 장학금 사업, 예. 그다음에 뭐 희망 안심둥지 사업 등에서 제일 산출 근거에 네. 제일 뒤에 플러스 100만 원씩 붙여놓은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예. 부수적인 부대 예, 비용이 예, 예, 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희망복지단에 제안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행정처럼 예산을 진짜 타이트하게 딱 짠 대로만 이사장님 예. 듣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행정처럼 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처럼 딱
1년 예산이 딱 짠 대로만 예. 집행하고 그렇게 사업 계획을 짜놓으면 우리 행정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차라리 행정에서 하는 게 뭐 맞죠?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예. 약간 유연성 있는 예. 그 이제 지금 긴급성, 보니까 유연성. 그런 예산은 지금 없네요. 내년도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예. 여러 토론을 했는데 예. 기준을 마련하기가 예. 본물처럼 쏟아졌을 때 예, 우리가 예. 할 일이 아닌데 그걸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여러 가지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하고 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예.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예. 공정성이 최고 중요하죠. 예. 그 아무리 뭐 좋은 기분, 예. 전신에 들어가고,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그러니까, 것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 의식이 발달하고 예. 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니 예. 너무 무차별적인 무분별적인 그런 또 지출은 일어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또 예,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선민 의원님 예, 추가 질의 해주시죠. 네. 네, 저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안 돼서 10페이지에 있는 목적 사업비 6억 9,7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 목적 사업비가 6억 9,700만 원치 이제 밑에 목적 복지 사과지대 지원 사업부터 해서 공모사업 인큐베이팅까지 그죠? 네. 그 밑에 뭐 소식지 지역사회 간담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이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비용이 6억 9,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지금 방금 전에 그 나열한 목록들이 기부 받은 거 외에 예.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면은 네. 그거는 그대로 그냥 기부로 가는 거고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이 목적 사업은 그거 외에 그런 기부금을 기부해 주는 것 외에 이제 희망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쳐 가지고. 합쳐 가지고 예. 이자 수입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목적 사업비가 한 해 동안 이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약간 사무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이 목적 사업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할 거라는 거를 6억 9천치 해놨는데 그런데 4억 4천 9백을 왜 예치금으로 해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 1월부터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없으면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목적 사업비에 편성된 6억 9,700만 원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좀.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예,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목적 사업비 11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네. 한 해 동안 예. 한 해 동안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6억 9,7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6억을 하든 뭐 7억을 하든 그건 이제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겠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요 목적 사업비 안에 있는 각 항목들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다시 1페이지에 와서 목적 사업비 6억 9,700 그러니까 재단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사업들은 6억 9천만 원치 이제 편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답변하기로 예치금에 4억 4,900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4억 4,900만 원 통장에 일단 예치해 놓겠다는 그런 지출 계획인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 6억 9,700만 원의 사업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만약에 예치금이 없으면은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선은 지금 세출에 있는 자본적 지출의 4억 4,900만 원은 그 말씀드렸듯이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부금이라든지 이자 수익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다 마무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지금 쪽으로 조금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예, 준비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새롭게 질문하겠습니다. 출자 출연금 이제 이자 수익이 2억 8천이잖아요. 위에. 네, 예. 2억 8천. 이게 출자 출연금 없이 네, 이 이자 수익 가지고 이자 수익도 우리 목적 사업을 하는 거죠. 가능합니다. 예. 그럼 이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출자 출연금이 없습니다. 예, 출자 출연금이 없으면은 2억 8천 가지고 이제 희망재단 운영비를 써야겠죠. 사업은 못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적 사업비 각 항목들을 이 사업들은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단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만 봤을 때는 목적 사업비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출연금이 없다고 하면 그 기부금 수익이 저희가 2억 7천 정도를 잡고 이자 수익이 한 2억 8천이면 목적 사업이 지금 6억 9천으로 되어 있으니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아닙니다. 사업 못 하고 운영재단만 하고 사업 못 하는 거고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도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운영금, 그 수색잉여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한 3년치 계획을 본다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도, 2026년도 이때 되면은 뭐 이자가 2억 8천 계속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우리 재단의 역할은 다른 데서 오는 기부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끝이겠네요. 목적 사업을 못 하면.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그 사무국장님과 이사장님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러면 우리 1년치 예산인데 1월 달에 사업을 못 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년치 예산인데 1월 달에 뭐 사업하기 어렵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4억 4,900만 원 이거 예치하지 말고 목적 사업비로 다 사업 편성하지 그렇습니까? 왜 이걸 남겨둡니까? 그러면 정 그렇다면 한 1억 정도 남기고 한 3억 4천은 복지 시민들한테 복지로 써야죠. 왜 예산을 목적 사업비를 6억 9,700만 쓰고 4억은 예치를 시킵니까? 한 10억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돌려주게. 자,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은 이게 사실은 뭐 애초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가 한다고 거제시의 사회복지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원 등 거제시의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건데 지금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뭐 2022년 결산서에도 그 2월금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2023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없죠. 2022년 결산이 2023년 한 5월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4년도의 예산서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2년도 결산서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 순세계 잉여금 6억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예치금 4억 5천만 원 정도 통장에 넣어놓고 예비비 따로 1,500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목적 사업비는 약 7억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 수익으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 수익으로 운영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우리 뭐 기부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이자 수익이 적어서 88억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자 수익은 뭐 매년 이와 비슷할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 맞습니다. 출연금을 목적 사업비에 쓸 수는 없잖아요. 출연하니까 이자 수익으로 지금 목적 사업비에 사업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남는 거는 또 통장에 꼽아놓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회의비 이사회 수당 등 해가지고 이사회가 1년에 17번이나 열립니까? 이사회가 이렇게 자주 열립니까? 등입니다. 등. 그냥 뭐 각종 그 위원회라든지 위원회는 특별히 없잖아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여기 심사위원회, 포함됩니까? 예, 등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인사위원회, 이사회 뭐 다 포함해서 심사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우리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종합사회복지관 예. 또 장애인복지관 등등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해요. 예, 예. 예, 근데 3군데서 별도로 합니다. 똑같이 이사장상 주고 시장상 주고 하는데 이건 재단에서 그냥 일괄 자원봉사자의 날을 하면 각 복지관에 그날 다 함께 모여서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건의들이 논의해 좀 보겠습니다.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뭐 이사장도 3군데 다 안 다니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네. 다 중복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날 예, 한 예. 곳에 같이 예, 예. 해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으로 날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예산도 좀 아낄 수 있고 예,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제시 희망복지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466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수입의 수수료 수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수익금 감소에 따라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580만 원, 균특 회계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의 7건으로 5,180만 7천 원이 정액된 10억 2,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통합정신건강정진사업 운영외 6건으로 5,282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721만 8천 원이 감액된 37억 4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가감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422만 2천 원이 감액된 24억 1,5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지역보건 강화 보건실서관리에 보건시설 청사관리원, 보건소 환경미화,
거제면 건강정진형 보건지수 환경미화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로 6,0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3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보건시설 보수공사 1,500만 원,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 2천만 원, 보건소 본관 화장실 시설 노후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등 이정 신축 사업에 1억 9,377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4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신축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보건시설로 학동, 구조라 갑의 보건진료소 3개소 개보수 공사비로 1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세균 자동 염색기 외 구종, 의료장비 구입비로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하단 보건사업 활동 지원 사업으로 4억 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건강정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홍보물 구입비로 8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641만 2천 원이 정액된 3억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소 화물트럭 차량 노후화로 전기 화물 차량 구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직원 비상사태 발생 시 신변 보호를 위한 호신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으로 국도비 간이시 변경으로 1억 5,506만 원이 정액한 4억 8,3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전과 동일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에 1,4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괄제한 프로그램 참석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하단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간이시 정액에 따라 4,470만 원이 정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홍보물 구입비로 1,700만 원, 정신건강 상담 자문의 수당 1천만 원, 이촉직 심리 상담사 수당을 통합 정신건강 정진 사업비에서 성인과 아동 상담을 분류하여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진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 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금 300만 원, 의료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관리 자체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로 3,140만 원이 정액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정진 지원 보조 사업으로 2,734만 4천 원이 정액된 3,0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홍보물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2,434만 4천 원을 정액한 2,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정진 지원 시 자체 사업으로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간이시 변경으로 2,906만 4천 원이 정액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하단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으로 보조금 간이시 변경에 따라 1,410만 원 감액된 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통합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9,9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이촉직 심리상담사 수당 1,3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 편성하였고 참고로 감액된 정신보건 사업에 상담 심리사 수당을 아동 청소년 사업에 신규 편성하여 이촉직 심리상담사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보조금 간이시 인건비 예산 정액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를 3,860만 원 정액한 1억 2,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하단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보조금 간이시 정액에 따라 전년 대비 1,409만 2천 원이 정액한 8억 5,32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 안심센터 운영 보조에 1,125만 원을 감액으로 치매 안심센터 기간제 노동자 2명 사역에서 1명으로 감소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치매관리사업 홍보책자 구입비로 1,185만 원을 정액하여 2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일반 운영비 세부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5페이지 민간 이전 및 의료 및 회복비에 500만 원을 정액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비 1억 6천만 원, 치매 조기 검진비 5천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사역기간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4개월 연장함에 따라 인건비 324만 2천 원을 정액한 1,2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치매 환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간이시 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정액한 2억 3천만 원으로 민간 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편성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보건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2,299만 6천 원을 감액한 12억 8,85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시간승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비에 분산된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를 통합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1억 7,556만 8천 원으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지원 사업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 부담금으로 7,4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인력 운영비 중 공중보건의 인건비로 공보의수 감소에 따라 3,645만 원이 감액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1,199만 6천 원을 감액한 4억 5,3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2024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저는 세출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인건비는 이제 우리 최저시급 인상되고 해서 보험료라든지 임금이 인상된 거죠. 약간 인상된 내에 예. 147만 3천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맞지? 예. 그리고 684페이지 의료 폐기물 처리비에서 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보건지소, 진료소는 50% 정도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폐기물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도 좀 많이 줄었고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들이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예, 발생하면서 의료 폐기물이 증가해가지고 최고 발생 많이 됐을 때가 2021년, 2022년이었고 2023년도도 이제 의료 폐기물이 조금 줄었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선별 검사 건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1,062만 원을 감액한 2,301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가 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그렇게 네네. 선별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건수가 줄어서 그렇죠. 그리고 정수기 및 비대기 임차가 있습니다. 그지? 네. 그 임차료 부분에 이거는 거의 갖도록 이게 내나 23개소 해당됩니까?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지소? 보건진료소 네, 예. 저희들 다 정수기하고 비대를 예. 설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렌탈로 이제 예, 그거 렌탈로 지급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수기가 한 달에 정수기만은 얼마 주는지 그 제가 이 세부 지급 현황을 좀 주십시오. 네. 정수기 및 비대기. 왜냐면 이게 끝나면은 렌탈이 뭐 좀 많이 가격이 줄어드는데 네. 매년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예, 지소와 진료소에 거기 예. 정수기와 비대기를 설치했는데 그 사용 기간을 이제 오래 좀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그렇죠. 17,000원 정도로 다운된 게도 그렇지. 있고 예. 23,000원, 25,000원 각 설치된 비대기라든지 정수기에 따라서 예, 금액이 그걸 조금 차이가 제가 이제 납니다. 잘 네. 하고 있나 네, 네.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그러니까 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도 비상별 용역이 있습니다. 네. 그지? 네. 그것도 이게 뭐 수수료 쪽입니까? 이게 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 보건진료소에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직 공무원들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혹시 비상사태 시에 예. 배를 눌리면 바로 거기 경비 업체에 예. 거기 연락이 가서 거기서 예, 출동하고 그건 압니다. 그 이것도 매년 이렇게 지급이 네.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 예. 계약을 재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벨 그 용역도 네. 보면 그냥 우리가 40만 원 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이렇게 이제 48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12개소에 대해서 네. 예. 네. 이것도 좀 크더라고요. 네. 이것도 한번 보입시다. 그 네. 수수료 지급 현황 좀 부탁드리고 네. 6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급복하고 이생복 이런 거는 사람이 몇 명씩 줄었네요. 공무원 보수 교육도 보니까 네, 저희들이 100명이 예전에는 네, 예산을 지금 현재 전년도는 보건소는 100명에서 정원이 98명.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공무원 정원 조례 규칙 이제 거기에서는 94명으로 네. 예. 현은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치과 의료 장비 그 하고 일반 의료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전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제공을 했더라고요. 4개소하고 10개소를. 이게 똑같이 왜 제공이 되는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소 진료소에 예. 장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고장 수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수리비입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수리비로는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알겠고 예. 그리고 저기 이게 환의과 맨 밑에 네. 하단에 보시면 그게 그 4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게 재료가 뭐 인상된 겁니까? 이거 네, 다? 한의과에도 이제 네. 의사 선생님이 침도 한방 침도 넣고 그다음에 한방 의약품 단미제로 나온 조제가 되어 나오는 네. 약품을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고 예, 예. 약을 드립니다. 그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 네.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요것만 딱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니까가 이제 예.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좀 많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 예. 올해 하니까 환자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그 옆페이지 자산 취득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기 화물 트럭 네. 노후화가 되어가고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쓰고 있는 거 우리가 폐차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폐차한 부분은 수입에 지금 이제 매각을 해서 매각 수익금이 예, 이제 그건 안 그 잡히고- 발생을 하면 아직까지 매각을 예, 안 했고 이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당초 예산이- 예산이 올렸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 전기 자동차를 이제 구입하게 되면 예. 저희들이 이제 불용 처리하기 전에 먼저 매각을 이제 하고 예. 그거를 불용 처리하면 하기 전에 예. 먼저 매각을 해서 매각이 되면 그 금액은 저희들 이제 또 세 수익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네. 아, 예, 요 세출에는 잡혀 있는데, 예, 그래서 세입이 없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예, 그리고 끝으로 690페이지 보면 자살 시도자 응급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 네. 네. 이 자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초조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막 저희들이 자살 시도자들이 이제 제일 거기 자살이 성공하는 거는 일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과 예, 예. 그다음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질환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이제 비관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네. 도움을 그 요청하는 그런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119 그거 뭐고 119와 이제 그거 뭐고 1339라든지 저희들은 이제 또 이제 1339 자살 상담 전화가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119로 바로 전화하면 저희 경찰서가 먼저 출동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또 연락이 오면 저희 자살 응급 위기 대응 팀이 현장에 같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 건수가 저희들이 출동한 건수가 한 전년도에 올해 한 40건 정도 뭐 됩니다. 네.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자살 시도자가 이제 본인이 예. 자살 시도자가 본인 직접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연락하기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튼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아무튼 그 적절한 그런 치료 이런 부분이 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응급 치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호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과장님께서 네. 각별히 좀 신경 네, 쓰셔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줄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자살률을 낮추는데 예. 전 직원들이 우리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더 또 노력하고 더 그 해서로 우리 거제시가 자살률 낮아지는 게 저희들도 목표입니다. 네. 자살률 좀 낮아지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6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밑에 보면 그 전기 기계 시설물 보수 유지라고 보건지수하고 보건소하고 그 위에 줄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건시설 보수 2천만 원,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그 위에 옆에 동은 새로 지었다입니까? 그러면 이건 어느 동에 이 보건소에 이렇게 이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기 보건시설 보수공사는 네. 저희 이제 보건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 예. 치매안심센터 해가지고 시설물이 24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언제 어떻게 네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보수를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하니까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잡아놓는 네, 그런데 거의 요 시설 그 비는 거의 그대로 뭐 공사가 거기 간사에 뭐 벽지라든지 그런 걸 교체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화조 수도 이런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고장이 난다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공사할 부분이 있어서 요 시설비는 매년
요 금액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지출이 그래도 됩니까? 이제 우리 시설물들이 네. 신축한 지가 아까 보니 저희들이 거기 보건진료소 10년 이상 경과된 네. 거는 이제 개보 리모델링을 하지만 신축한 지가 오래된 건물들은 우리 네네. 가정집에도 네. 그때그때 뭐 누수도 있고 방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매년 있다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네. 꼼꼼하게 안 하는지 안 그러면 그 똑같은 업체가 하는지. 아닙니다. 그 이게- 똑같은 업체는 안 하고 요거는 소수리 거기이기 네네.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이제 그거 해서 계약했고 똑같은 업체는 아니고 결국은 24개소 보건 시설물이 오래된 건축물들이다 네네. 보니까 이제 수리해야 되고 소수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네. 뭐 고장은 조금씩은 나겠죠, 그죠? 6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밑에 보면은 저 자산 및 물품 취득해가지고 9,100만 원이 이렇게 근데 뭐 이거는 가내시 도비하고 이래서 조금 삭감이 된 겁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네. 말씀하십니까? 자산 취득비. 네네, 자산 취득비 네, 5,900. 2023년도에는 네. 저희들이 장비 구입비가 네. 연초면 보건지수 건강증진형 네네. 보건지수를 이제 저희들 당초 계획은 네. 건물은 시공업자가 네. 기부 체납하는 거고 거기에 더는 이제 장비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농어촌으로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수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비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자산 취득비 금액이 예산을 좀 높았습니다. 넣어놨- 네, 그럼 예. 올해는 큰 장비보다는 음. 이제 소소한 장비들이 이제 구입비로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다음에 6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하고 691페이지를 앞뒤로 같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문수당하고 그다음에 위촉지 심리상담 수당이 1,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딱 넘어가면은 691페이지 위촉지 심리상담 수당이 또 4,700만 원입니까? 네. 요거 하고 그러면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임상 심리 상담사를 네네. 4명을 위촉을 해서 네. 연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 시민들이 심리 상담을 예. 한 분이 8회기까지 상담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작년도에는 2023년도 예. 예산에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예. 위촉직 상담 수당을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가내시 거기 보조군 가내시의 아동 청소년 네. 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리 상담사 수당을 1,300만 원을 아동 청소년 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그러면 6천만 원은 네. 올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을 다루는 그러면 심리 상담사는 네. 그러면 또 따로 그 뽑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아닙니다. 그 우리의 네 분- 위촉직 네, 그 네 내부에서 분이 이제 각자 이제 그 네. 파트들이 한 분은 아동 청소년 쪽에 상담을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자기 교육 뭐 이렇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에 보면 그동안의 스펙을 보면 아동 청소년 또 상담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 그분은 아동 청소년 조금 위주로 상담을 좀 많이 하시고 네네. 그래서 네 분이 똑같이 그거 상담사는 같습니다. 따로 채용은 안 하고 네. 그래요. 그러면 위촉 그 심리 상담사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 네. 상담사 위촉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 예방이나 근데 진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행사 운영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자살을 하는 원인들은 다양해요. 심리 정서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이나 그 사회 경제적으로도 있고 사회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건 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0
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이 이제 비교 첨가이 됐는데 뭐 치매 노령 인구가 늘어서 치매 뭐 예산들도 계속 늘어나야 되지만은 그 홍보 책자나 치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예산액이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액이 늘었거든요. 네. 그 이번에 우리 2024년도에 치매 관리 사업은 우리 과장님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올해 이제는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네.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확대해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검진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할 때 우리 시민들께 어르신들께 이제 홍보물도 구입을 해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런 이제 리플렛 같은 것도 교육용으로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있는데 더 이제 그 네. 홍보 책자에 그런 게 예산이 이거 보세요. 1억 1,600만 원이에요. 여기는 홍보 책자 등으로 되어 예. 있고 여러 가지 사무 관리비에 저희들이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이라든지 우리한테 네. 주신 그런 홍보 네, 네. 물품하고 이런 거 같은 그런 게 다 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이나 이 홍보 책자 뭐 기타 등등 물품들하고 이런 예산들은 계속 그걸 하는데 그다음 참고로 또 얼마만큼 치매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서 예. 저희들이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라든지 택시 이런 데 예. 외부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엘리베이터에 이제 치매 예방 관련해서 또 송출도 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예, 과장님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그 생각을 넓히는 건 알겠는데 이 대형마트나 어디나 광고를 하고 영상하고 책자 홍보 책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가 그래요. 이통장 협의회나 우리 자활센터나 저 지역 협의체나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이거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회의할 때 한 바퀴씩만 돌아도 엄청나게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돈하고 책자 이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홍보를 하는 걸 이번에 좀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리 통장님 협의체 회의에도 네.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책자라든지 홍보물도 그걸 저희들이 드리면서 이렇게 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하여튼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뭐 했다니까 그랬는데 단체들이 많아요. 발전 네. 협의회도 있고 이분들은 워낙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조금 너무 거기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694페이지에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이렇게 행사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건 다른 과에 뭐 걷기 행사 이래갖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네, 거기하고, 저희들이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 올해 2023년까지는 워크온이라 해가지고 예. 비대면으로 걷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큰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네. 어르신과 그다음에 이제 경증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60세 어르신과 가족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네. 걷기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주요 행사하고 조인을 해서 어떤 행사 때가 제일 적합할지 우리 단독보다는 네네. 우리 시의 행사와 연합해서 그렇게 치매 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323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네, 과장님. 네. 경로당하고 발품은 조금만 팔고 생각에 전환만 하면 얼마든지 홍보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제 치매 환자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많이 늘고 예산은 2배를 하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 보면은 또 똑같아요. 치매 환자 뭐 구호품하고 기저귀하고 조기 검진비하고 500만 원 또 올렸어요. 500만 원 올리고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닌데 이 반복적인 예산이 드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안 그러면 중복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갖고 조금 2024년도에는 정리를 좀 해갖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예, 과장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성과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조금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언니 이제 의원님 제가 이제 우리 지하 살률은 이제 그 하는데 치매는 어찌 됐든지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인구로 진입되는 인구가 많기 네네. 때문에 치매 환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네, 네, 우리 네, 고령화에 들었어요. 네, 네, 14.2%예요. 네. 그건 아는데 이제 이거를 예산만큼 우리가 네. 또 효과도 봐야 네, 그렇게 되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해라고 네, 가장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건 네. 알지만은 좀 예산이 많이 써여지는 만큼 좀 더 신경을 써라는 의미로 그래 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8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크기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건진료수 개보수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가 어디죠? 학동 구조라 갑의 세계보건진료소입니다. 거기에 네. 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 2024년도에 네. 시설비로 1억 7,895만 원이 요거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사업 국도비 사업인데 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2천만 원을 추가 공사비로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 곳이 모자란 게 아니고 세 곳이 네네. 다 조금씩 모자란다 네네. 이 말씀이죠. 네. 음, 689페이지 우리 정신건강관리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140만 원이 정액됐어요.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우리 거제시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우리 거제시 정신질환자들에게 한 6,70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각 사업별로 아동 청소년 지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 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의료비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모으면 의료비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690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해갖고 거기도 치료비 지원이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다 모으면 이제 올해 2024년도에 한 1억 2천 그 정도의 네.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 케어를 해야 될 분들이 네, 대상자가 더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많다는 네. 거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나? 경제적인 영향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699페이지예요. 우리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업무 추진비나 직무 수행 경비나 이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보건소장님이 이제 부재로 제가 지금 11월, 12월은 직무 대리를 하고 있고 직무 보건소장님 대행으로 보건소장님 네. 지금 채용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예. 이건 2024년 예산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 임용이 되면 직무수당이 월 4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네. 언제까지 모집이죠? 모집 그 서류 접수는 마감이 되었고요. 참여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거기 서류 접수하신 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한 분? 두 분이 우편 접수를 하셨다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두 분 접수하셨다? 네, 그래서 일단 면접 일정은 12월 20일인가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공고 안에 보면 12월 2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좀 표정이 좀 밝아 보이셔요. 제가 뭐 하나 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사실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거제 지역은 지역 특성상 좀 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해.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소가 어쨌든 간 그 지역에 뭐 제1차 의료를 다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건진료소를 쭉 하다 보니 우리 시에는 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처음에는 농어촌 의료특별조치법에서 각 그 의료 그래서 보니까 취약지에 조례도 있더라고요. 네. 예, 운영 근데 협의회를 이제 저희들이 구성하라고. 안 그래도 그 조례가 있어 전국으로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 구성이 돼서 그 협의체에서 진료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뭐 그래,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네네. 의미가 없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고민을 해가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네네. 다 전국적으로 그 협의체가 좀 그죠? 무용 아니 이게 아니 가장 알고 계신 게 다행이다. 그래서 음. 그 조례는 보니까 이제 기금에 대한 네, 얘기도 다 맞습니다. 있고 예. 2013년에 대해서 그뭐 특별법 때 됐던데 그래서 그런 조례들은 그때 부서에서 알아서 이제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뭐 다른 데서 막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건진료소 뭐 성과대 이런 것도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료소 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셔서 챙겨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조례도 있는데 진짜 이 조례를 손을 하나도 안 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불필요하다는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 네. 그리고 하나 우리 시가 지금 자살 지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근데 자살 지도자 응급 의료비는 똑같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혹시 작년에 그 예산 편성한 금액만큼 그 지도자 응급비가 지원이 어떻게 된지 혹시 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는 네네. 여기서 의료 및 구료비가 우리 저기 6,7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지금 11월까지 네네. 5,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12월 달 것도 이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예산 다 소진할 것 같고요. 네네.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 자체 시비도 우리가 추경에 3축까지 해가지고 정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조비 자살 지도자 간해시 응급 예산도 정액이 돼가 1억 2천만 원으로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여기 사업들이 분산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총합적으로 그래서 계산하면 1억 저는 이제 2천 그 정도 사업비 됩니다. 중에서 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주는 응급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300만 원, 올해도 300만 원을 일단은 계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인 거 말고 우리 씨가 아까 얼핏 다른 언니 말씀하실 때 한 40명 정도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제대로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 지도자 한 40명 정도 해서 뭐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사실 이런 응급 지원비가 뭐 느는 건 좋은 건 아니나 수치가 늘면 이런 예산도 좀 증가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에 뭐 300만 가구 충분한 표는 그렇지만 그 예산에 뭐 적당했다 뭐 그러는다 하면 그러는데 증가하면 과장님은 혹시나 예산 좀 편성을 좀 더 증가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길래 네, 이제 네. 자살 시도자가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치매 안심자 등록이 일단 그 동의를 하고 치매 아니 안심자 자살 등록을 시도자도 치매 아니, 아니, 거제정신건강보건센터에 네, 등록을 네, 해야 네. 되는데 그분들 자살 시도자들을 응급 출동을 해서 개입을 하지만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제공을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지원이 요거를 안 지원이 되는 안 됩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고 저희들이 만일에 자살 시도자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그런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네네, 또 그거를 알겠습니다. 편성해서 왜냐하면 다시 사실은 조정하겠습니다. 네. 그 자살률이 앞서서 늘 걱정하는 게 이제 연령대가 자꾸 이제 젊어지는 게 좀 가장 좀 큰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자살 예방 뭐 캠페인도 하시고 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간에만 그 자살 예방이 있는 9월 10일인가가 뭐 자살 예방의 날이고 뭐 한 주를 주간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네. 하는데 이제 그 아동 학대도 그 주간에만 하는 게 365일 우리가 아동 학대가 없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자살 예방도 그렇게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 혹시 수립하실 때 그 자살 예방 있는 그 달에 그 주간에 뭐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연중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는 뭐 잘 하시겠지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는 그 거제시가 좀 자살률에서 좀 이런 좀
기분 좋은 기사가 나기를 가장 네. 기대를 하면서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네. 다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686페이지에 그 공중보건이 관내 출장 네. 예. 이제 공중보건의가 이제 보건지소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그 이제 출장비를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10개소인데 지금 공중보건의 수 감소에 따라서 5분이 2개 보건지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겸임 시에 그 주 근무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제 보건지소가 자기 주 근무지면 4등으로 가게 되면 4등으로 갈 때는 이제 저희들이 출장비를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7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갖고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편성 기준으로 네.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아니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관내는 공무원들도 출장비가 2만 원인가 뭐 얼마나 네. 정해져 있는 그래서 걸로 알고 요거를 이제 있는데 연중 12월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7만 원은 획일적인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출장이 많을 때는 10만 원이 넘을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출장을 많이 안 나기기 때문에 출장비가 적고 이거는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도 관 외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네. 추계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공중보건의사는 자기 출장 가는 그 일수의 만큼 저희들이 예비를 네, 주고 일단 이거는 있습니다. 관 네. 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69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전국 보건소 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네. 1년에 300만 원씩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네, 이 그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 분담금은 올해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전국 보건소가 여기 어느 지역 조례가 요게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제 18조 2에 보면 법령이 법률에, 개정이 네네네. 되었습니까? 그래서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가 이제 설치를 하게 꾸려졌습니까? 되고 네네 시행이 이제 올 연말 12월 4일부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네네. 그래서 12월 네네. 4일요? 그래서 2024년도에 전국보건소장은 분담금을 예산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요청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분담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이거 무슨 근거로 이걸 예산을 편성했나 질문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제 18조 2. 예, 그게 네. 이제 개정이 됐단 네네. 말이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럼 우리 시는 300만 원으로 정해. 전국 보건소장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보건소장님 모집 공고가 났습니까? 모집 공고가 나서 12월 5일 날 접수 마감이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공고안에 보니까 20일, 12월 20일이 면접 그제 날짜 홈페이지에 공고가 네, 났습니다. 나 있습니다. 저는 네. 찾아도 없네. 좀 그게 그 게시가 좀 네. 그러면 어떤 전문의 모집입니까? 아니면 뭐 의사 1차는 지역보건법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의사이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1차에서 두 분이 접수를 했다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6페이지예요. 예. 가장 686페이지 하단에 민간 이전에서 일반가 바로 뒷핀정 외 네. 149종 네. 예, 8천만 원 곱하기 4 예, 3억 2천만 원씩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 진료 의약품을 이제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에 10개 보건지소에 전년도 사용한 품목별 수량을 파악을 해서 네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네.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입찰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이 예산은 단가 전부- 계약 이 예산은 입찰합니다. 보건사업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11호 네. 집행하는 거네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앞에 세입에 보면 네. 이제 보건진료
예. 지소 진료소 수익금으로 보건진료 수익금이 이제 네네. 예, 네. 진료비라든지 이제 청구 금액이 이제 저희 네. 보건소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그 진료 환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투약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그분들 의약 분업 외 지역은 약을 받아가고 의약 네. 분업 지역은 처방전만 주면은 예, 약국에 예, 가서 예, 약을 예, 받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네, 그래서 구비할 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 그 구입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 회계가에서 네. 공개 경쟁 단가 계약 입찰을 합니다. 네. 그렇게 구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치매 안심센터요. 예. 이게 695페이지. 우리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네. 과장님 이제 우리 참여자들 간식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간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어떤 이제 겁니까? 저희 치매 안심센터는 예. 치매 그거 사업 정책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네. 치매 안심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실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제공하고 있으니까 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실비를 제공하는데 이제 그 실비가 이제 뭐 좀 무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간식이니까 네. 그 간식을 지원한다는 네,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프로그램 참여하면 예, 이제 예. 또 힘이 딸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 두유라든지 여러 가지 간식들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서 어르신들 그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식 지원 사업비가 네. 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처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네,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에 치매 가족이냐, 그다음에 치매 환자냐, 그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이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간식이 내용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네, 과일을 드릴 때도 있고 떡을 네, 드릴 네. 때도 있고 여러 예, 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치매 네. 안심센터에서 네. 직접 이제 구입처에서 네, 맞습니다. 예, 품위 내어서 네, 구입처를 그때그때 정해서 네. 하게 되네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수당에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416회 곱하기 12만 원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이 12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네. 예, 맞죠? 네, 네. 이 416회를 하시는 이 강의를 하는 게 매번 이 강사가 바뀌십니까? 네, 이제 강사는 뭐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뭐 화분이라든지 꽃가꾸기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네, 그때그때마다 이제 꽃꽂이 강사가 오기도 요가 운동 강사가 오기도 하고 노래 교실 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틀리고 네, 4급 강사 기준 수준에 준해서 예, 1시간에 8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똑같네요. 네. 네, 이제 한- 2시간이면 12만 원 이제 네. 초가 되어 가지고 네. 2시간이 12만 원, 1시간에 6만 원씩요? 1시간에 8만 원. 네. 아, 1시간에 8만 네, 원. 네. 여기 요거는 강사 직업 수당 기준에 의해 가지고 네. 4급 강사.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은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기준에 의하고 지침에 하지만은 또 우리 간식이나 조호 물품 뭐 구입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을 좀 지켜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695페이지예요. 695페이지 제일 하단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건소의 그 심내혈관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치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치매 예방 교실 이제 60세 이상 예, 어르신들은 그냥 치매는 아니고 예. 치매에 안 걸리도록 미리 예. 이제 프로그램 인지 강화 뭐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십시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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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떨리시는 분들 또 좋은 물품 아닌 선물용으로도 준비하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도 오시면 이제 저희들이 예, 네, 홍보물 거기도 드리고 조금 있습니다. 더 네. 내실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